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FR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7.41%나 빠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2거래일 전에 6월 10일 그리고 9일 이때쯤에 굉장히 상승세가 컸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리 파란불을 켜면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5G는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이 솔루션, 솔리드 이러한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에이스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급락 나오다 보니까 5G가 더 갈 게 있는가라고 물어보시 분명 많았습니다. 근데 이 FR텍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징지로 가져왔다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FR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급등 전부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5G 관련 종목이었고요. 실제로 저점에서부터 흐름세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다가 실제 화웨이 제재에 대한 수혜주들, 알소포트라든가 아니면 실제 나무기술이라든가 이 5G 관련 새로운 종목들 급등이 나오면서 따라서 급등세가 나온 종목 중 하나가 FR텍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는가, 어떤 종목이 급등 나오는가, 솔직히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하는 시장에서 뭐가 대장인지 몰라요. 제가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의 대장,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은 뭐다? 5G다. 그러니까 FR텍이 저점에서부터 얼마 최근에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상한가 대략 5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5G 관련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 5G가 막바지를 달려갈수록 얘기했죠. 꽃도 처음 피는 꽃보다 가장 마지막에 피는 꽃이 이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G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갔던 종목들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요. 3%씩 4%씩 올라갑니다. 근데 뭐예요? 막바지 올수록 화웨이 제재가 심해질수록 하루 상한가, 이틀 상한가 50%씩 60%씩 그냥 때려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피는 가장 이쁜 5G 종목이 무엇인가 오늘 알려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에코 마이스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 막판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막판에 갑자기 솟아오르면서 20.1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모습을 안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방향을 아예 틀어보이면서 오늘 굉장히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에코 마이스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북주, 철도 관련 종목으로 많이 갔다가 요즘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대북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작년이었죠. 딱 작년 오늘입니다. 2018년 6월 12일이 바로 맞아요. 역사상 처음이었죠. 맞아요.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시기에 발맞춰서 또 때마침 1주년에 마치 뭐 어디 커플 뭐 어디 기념 그 편지라도 보낸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했다라는 것이 또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알려졌었죠. 그런데 일단 오늘 올라간 건 자, 오늘 에코마이스터가 차트 보시면 뭐 6월 들어서 시세가 계속 뭐 괜찮았었는데 슬렁슬렁 올라가다가 오늘 거래량이 그냥 제대로 터지면서 시세도 20% 이상 장막판에 올라가고 좀 토했었는데 막판 동시호가 때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이거 오늘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이겁니다. 그 중국이 지금 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는 건 그렇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히토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가 지금 그래서 중국이 안 내놓으면은 뭐 IT 업계는 뭐 그냥 차질을 빚는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많은데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간 것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폐가전을 수집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갖다가 다시 뽑아내서 히토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 이거를 원래 그 도시광산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기대감이 불거집니다. 그게 다른 것도 아니라 히토류라는 세 글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급등이 나왔는데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종목 과거부터 흐름을 쭉
놓고 보면 이 남북 경유주가 움직일 때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5,000원권에 있던 주가가 약 2만 원 부근까지 약 4배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치면은 한 300% 정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5월 2달 사이에 주가가 5,000원대에서 2만 원 부근까지 4배로 이미 좀 뛰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올라갔던 게 그거였죠. 이 북한의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북한의 4천조 원에 해당하는 지하 자원이 매장이 돼 있어서 이런 이제 에코마이스터 같은 자원 개발 관련주들이 이때 작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얼굴에 잘 안 보이네요. 예, 요때 이제 400 주가 4배로 올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았다. 이것이 다시 한번 이런 북미 관계 사실 2월 말에 이 하노이에서 정말 아무런 성과 없이 둘이 이제 돌아간 이후로 사실 남북 경유주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딱 1주년이 되기도 했고요. 친서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경유주가 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이런 에코마이스터 주가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올라가다 그죠? 가만히 있다가가 아니라 이미 한 일주일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끝에서 다시 한번 20%를 쳐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좀 출발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직 남북 경유주 중에서도 한 요 정도 자리쯤에 있는 것들 잘 공략을 한다면 우리가 단기간에 한 2, 3거래일 안에 20-30% 정도의 기대 수익이 가질 수 있는 종목 충분히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종목 제가 잠시 후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꼭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새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또 미국에 도착을 하면서 북미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오후에는 이호 여사의 조의문이 또 도착을 해가지고 또 대북주가 또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과연 다시 한번 대북주가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비트컴퓨터가 정답이었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이 5G AI에 대한 정부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수혜받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저점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뭐 크게 갈 종목은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천천히 볼 종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본다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시초가 이하로 음봉이 나오면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나올 것 같고요. 손저가 라인 때는 4,500원 라인 때입니다. 저점의 매물대 라인이고요. 이 구간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라인 때는 상단에 대략 5,200원 라인 때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상단 매물대고 돌파 나오면은 더 크게 상승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천천히 볼 종목이에요. 너무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인 급등을 기대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는 게 안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거래 정지를 당했던 이력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거면은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싹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래 정지라고 하는 거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네, 과열 네. 상태가 되면 그 과열된 거를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해서 따라 사지 말고 잠깐만 좀 진정하고 정신 좀 차리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살 거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도 어떤 과열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거래를 아예 하루 정도 정지를 시켜버리거든요. 아까 제가 특징주로 에코마이스터를 말씀드렸는데 차트 한번 다시 보시면 에코마이스터도 사실 작년 그 4월과 5월 두 달, 자 4월, 5월이면 언제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1주년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한도 뭐 오가고 했는데 그 작년에 있었던 그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달 동안에 바로 에코마이스의 주가 흐름이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4배 올랐다 그랬죠. 300%가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에코마이스터도 이때 거래 정지는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러니까는 이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올라갔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런 남북경 우리가 기존에 아는 것처럼 뭐 개성공단 뭐 이렇게 약간 좀 뻔한 거가 아니었어서 몰랐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좀 알려지면서 얘도 남북경유주구나 하면서 매수세가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더 엄청난 이 주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거래 정지됐던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올랐던 남북경유주 중에서 그걸로 일단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에코마이스터도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히토류, 그다음에 이제 철도 관련 이렇게 있었는데 이 종목도 그런가 봐요. 두 가지를 이제 양쪽에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한쪽이 크면 또 올라가고 양쪽이 크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두 개 어떤 시너지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말도 혼자 끄는 것보다는 두 마리가 끌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겠죠. 남북경유주 이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요. 제가 작년 2월에 처음에 남북경유주 얘기할 때는 얘가 사실은 철도주예요 하면은 사람들 반응이 막 오 그랬나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남북경유주 다 박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투자자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조롭고 뻔한 스토리로 가게 되는 남북경유주는 이제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좀 첫 번째로 또 보면은 최근에 좀 남북경유주 중에서 아무래도 북한 식량 지원 때문에 얘기 나온 것이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자 아시아 종료 차트 잠깐만 볼게요. 아시아 종료 보시면은 뭐 시간의 상한가도 갔었고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를 간 다음 날 음봉 맞고 떨어지고요. 오늘 같은 날도 분명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또 갭으로 떴다가 음봉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를 보면은 일단 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종료니까 씨 뿌리는 건데 이제 뭐 좀 있으면 봄 다 지났으니까 이제 씨 뿌리는 거 시기다 약간 지나가기도 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아시죠? 하노이에서 아무 성과 없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모든 남북경유주들이 다 폭락했어요. 근데 그 폭락하는 거를 주워 담았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한 보름 정도 담았는데 담다가 다 나갔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해서 멀지 않아서 금방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바로 물량을 빼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아 종목은 빼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이 버스를 몰아주는 기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운전기사가 없고 차는 달리고 있는데 운전석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개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뭐 잠깐 매수 몰리면 올라가는 척했다가 이내 빠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주인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심각한 자금 이탈이 없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 재료인데 하나만 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둘 중에 하나는 철도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수하시는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님, 일단은 철도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아직 비밀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철도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철도 관련 종목 중에 아는 종목 중에 좀 과열이 돼서 급등해서 거래 정지라기보다도 악재로 거래 정지된 기업은 알고 있거든요. 일단 대우AL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AL이 철도 관련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장기간 동안 거의 9월 달부터 2019년도 4월 달까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 저점 대비해서 이번에 남북기업 이슈 받는다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반등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면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SOC, 이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에 관련된 수혜와 철도 관련 수혜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현대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부터 이제 반등세가 이제 저점을 올려주면서 나아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번엔 남북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하고 싶다. 뭐 핀란드에서도 밀어줄 것이다. 나와주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아마 이 철도와 또는 이 또 하나의 이 남북 이슈가 엮인다 한다면은 이 건설 관련 종목 중에서 현대건설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대유 AP와 비슷한 차트다 하니까 우리 일단은 그 종목부터 살펴봐야겠죠? 예, 일단은 대유 AP 사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오늘은 뭐가 제일 많이 갔나를 뒤져보시는 걸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유 AP는 이미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 싶은데 하다가 막 계속 날아갔던 차트 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으로 대유 AP 양봉이 나와주면서 5,000원 초반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8,000원 중반대까지 약 70%를 조금 넘어가는 주가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제가 잠시 후 공개하게 될 히든 종목이 어떤 측면에서 대유 AP와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냐면 자, 이 종목이 급등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급등하는 과정, 이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저 밑에 바닥에서 이 물량을 쥐어놓고 주가가 올라갈 때 득을 보는 애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을 잡아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어디 시장을 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한 1000kg 1톤을 사고 싶은데 시장에 0.5톤밖에 안 팔면 0.5톤밖에 못 사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잡고 싶지만 그걸 살 수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상장 초기, 뭐 이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고요. 2월 말에도 그 다음에 이번 5월 초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하게 됐을 때 단기 시세를 노린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량 확 잡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뛰었다가 슬슬 빠지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던 거래량을 일부러 한번 만들어내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 거래가 평소보다 늘어난 구간을 이 매집 구간으로 삼아서 얘들은 이거를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주가를 띄운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 급등과 꾸준한 하락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보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 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고 철도와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남북경협조약에 관련된 재료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종목 플러스 지금 보여드린 대유 AP 차트처럼 최근에 주가가 한번 위로 꿈틀했다가 약간 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딱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추 하나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단추를 끼는 순간 이 주가는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단추가 끼워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선취매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 제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